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여동생인 마가렛 공주는 태어날 때부터 영국 왕실과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의 진지하고 모범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독특한 스타일을 지닌 매력적이고 개성적인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나온 화려한 사진과 호화로운 드레스, 호화로운 파티 이면에는 그녀의 인생이 고통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사랑의 고통뿐만 아니라 왕의 의무를 위해 개인적으로 희생해야 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녀가 평생 극복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렛 공주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조지 6세 밑에서 복무했던 왕립 공군 장교인 피터 타운젠드 대령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격동의 시기에 꽃을 피웠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은 이미지와 권력을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처음부터 극복할 수 없는 장벽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피터 타운젠드는 이혼녀였습니다. 당시 영국 왕실의 엄격한 규칙에 따르면 왕실 구성원은 이혼한 사람과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왕실이 대중 앞에서 도덕적, 윤리적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했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가렛은 그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그녀는 상황이 바뀌어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955년 수개월간의 논의와 왕실의 압력 끝에 그녀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공식 성명을 통해 피터 타운젠드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왕실에 대한 의무가 개인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렛은 이 성명서를 읽으면서 울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남자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가렛 공주는 누구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녀는 파티를 열고 공주로서의 호사스러운 삶을 즐기며 고통을 잊으려고 노력했지만 깊은 곳에서는 첫사랑의 상처를 결코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수년 후 피터 타운젠드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을 때 마가렛은 피터가 자신에게 쓴 편지를 보관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못한 사랑의 마지막 기념품이다. 수년 후 마가렛은 재능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사진작가인 앤토니 암스트롱 존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1960년에 호화로운 결혼식을 올렸는데 이는 당시 가장 기대되는 왕실 행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현대적이고 이상적인 커플처럼 보이지만 점차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으로 다가온다. 앤토니는 야심차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마가렛은 공주처럼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기를 원합니다. 불화가 커지고 논쟁은 더 잦아지고 결혼 생활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가렛은 결혼 생활 밖에서 다른 관계를 찾기 시작했고 앤토니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신문에서는 그녀가 부유한 신사, 예술가, 심지어는 더 젊은 남성들과 연애하는 것에 대해 꾸준히 보도했습니다. 이 왕실 결혼의 스캔들은 영국 전역의 화제가 되었고 결국 1978년에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이혼했습니다. 마가렛은 약 400년 만에 이혼한 최초의 왕족이 되었는데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파탄난 후 마가렛은 점점 자기 자신으로 물러났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그녀는 왕실 행사에 계속 참여했지만 예전만큼 열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호화로운 파티도 그녀가 겪은 외로움을 가릴 수는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피터 타운샌드를 대신할 사람은 없었고 그녀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가렛 공주의 인생은 사랑 때문에 많은 비극을 겪었지만 그녀의 경력은 여전히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언니처럼 정치적인 역할을 맡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영국 왕실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녀는 왕실을 대표하여 유럽에서 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녀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그녀의 특별한 매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천부적인 매력과 우아함, 유머 감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쉽게 호감을 얻습니다. 게다가 마가렛은 문화와 예술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예술단체, 음악원, 자선단체의 후원자입니다. 그녀는 비틀즈부터 1990년대 아방가르드 화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유명 아티스트, 음악가, 배우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예술에 대한 사랑으로 영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업계의 젊은 인재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과 함께 그녀는 많은 실패도 겪었고 그녀를 울게 만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 추문스러운 연애 사건, 이기적이라고 여겨지는 결정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공주였지만 언니처럼 롤모델로 추대받은 적은 없었다. 대중은 마가렛의 반항심을 사랑했지만 그녀를 왕실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로 만든 것도 바로 이 반항심이었습니다. 마가렛 공주는 생애 후반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와 싸웠습니다. 그녀는 뇌졸중을 여러 번 앓았고 심각한 폐렴에 걸렸으며 점차 시력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그녀는 병마와 외로움 속에서 생애의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호화로운 파티도 없고 그녀 주변에 남자도 없습니다. 그녀는 오직 혼란스러웠던 삶의 기억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렛 공주는 2002년 2월 9일 71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영국 왕실 역사의 한 장의 끝을 알렸습니다. 비극과 영광스러운 순간,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 찬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완전한 행복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충실했습니다. 결코 얽매이지 않는 여성, 왕실의 다른 어떤 공주와도 다른 공주였습니다. 마가렛 공주는 언니처럼 통치를 책임지지는 않았지만 항상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그림자가 되고 싶지 않았고 목적 없이 여유로운 삶을 사는 왕족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강한 성격을 보였으며 공주로서의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으로서도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가렛 공주가 항상 이루고자 노력했던 것 중 하나는 삶 속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구성원의 행동이 감시되고 판단되는 엄격한 규칙이 있는 왕족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마가렛은 결코 낡은 전통에 완전히 얽매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고 싶어 하며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랑, 결혼, 일상생활 등 왕실이 정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항상 노력합니다. 마가렛 공주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에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요 음악원부터 젊은 예술가를 지원하는 재단까지 많은 예술 및 음악기관의 후원자입니다. 그녀는 기금 모금자이자 기부자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예술가들을 만나고 시간을 내어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녀는 예술이 세상을 바꾸고 삶에 영감을 주고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왕족의 지위를 이용해 영국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렛은 예술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자선 활동에도 열정적이다. 다른 왕족들처럼 주요 캠페인에 나서지는 않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많은 단체를 돕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말기 환자를 지원하는 단체를 돕고 있다. 그녀는 병원과 고아원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곳은 사람들의 관심이 거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공주가 아니라 덜 행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에게 작은 희망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하는 여성입니다. 많은 노력과 업적에도 불구하고 마가렛 공주의 삶은 항상 사랑과 결혼 생활의 비극으로 얼룩졌습니다. 피터 타운샌드를 포기해야 했던 후 그녀는 앤터니 암스트롱 존스와의 결혼 생활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들은 이상적인 커플이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공주였고 강한 개성을 지닌 재능 있는 사진 작가였죠.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처음의 로맨스는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앤토니 암스트롱 존스는 야망이 강한 사람이었으며 그저 마가렛 공주의 남편 이상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단지 공주와 결혼할 만큼 행운아인 신사가 아니라 진정한 예술가, 영향력 있는 사진작가로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 사이 마가렛은 그녀의 곁에 있어주고 그녀를 사랑하고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점차 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논쟁은 점점 더 잦아졌고 침묵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마가렛 공주는 결혼 생활의 냉정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남자에게서 위안을 찾았고 안토니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모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었지만 결혼 생활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마가렛 공주의 연애 소문이 신문에 가득 찼고 그녀는 끝없는 가십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1978년에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혼했고 한때 기대되었지만 고통으로 가득했던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마가렛은 이혼 후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른 관계도 있었지만 피터 타운젠드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대체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상처 때문에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후년에 그녀는 더욱 사적인 삶을 살았고 예전에 좋아했던 호화로운 파티에 가지 않았으며 이전처럼 스캔들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후반에 여러 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해 그녀의 운동 능력과 시력은 감소했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한때